오케이. 그래도, 쉽지만 나이스 모델이죠. 그러니까 역사에 남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다른 현상들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그 새로운 현상을 갖다가 설명하는 모델은 무조건 무슨 심플한 케이스를 생각을 해줘야 돼. 혹은 자기가 실험실에서 실험을 했는데 새로운 그 일들을 했다. 이 실험 결과에 대해서 그럴 때 모델을 세울 때도 역시 가장 심플한 케이스로 실험하고 조금 덜 맞더라도 그게 왜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즉, 오음의 법칙이 어떻게 나왔느냐를 갖다가 오음의 법칙은 실험 법칙이고 이론 법칙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대학 물리를 배우면서 역사성이 없이 순서대로 배우니까 뒤에 일어난 일이 앞에 나오고 앞에 일어난 일이 뒤에 나오는 이런 일들이 허다하다라는 얘기가 되죠. 사실 일렉트릭 필드와 볼티지 사이의 관계는 한참 뒤로 가서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지, 처음에는 그냥 정말로 볼타전기서부터 시작했을 때 전류를 흐르게 하는 어떤 능력 이런 걸로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은 그때 볼타전지를 만들었을 때 얘를 갖다가 층을 높이니까, 즉 직렬 연결을 시키니까 더 세지더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래서 드루드 모델은 뭐 어찌됐든 도선 속에서의 전류들이 왜 오음의 법칙을 따르느냐, 그 다음에 그 저항이 뭐랑 관련되게 되느냐, 아니면은 전기 전도도가 뭐랑 관련되느냐. 여기서 지금 보는 것처럼 얘는 일정한 값이고 결국 N이라는 친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게 되겠죠. 이것도 전자의 질량이니까 결정되어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N이라는 친구, 즉 다시 말해서 단위 부피당 전자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죠. 가전자가 많으냐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물질별로 전기 전도도를 적어내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단위 부피당 스몰 n, 그러니까 전자 밀도를 갖다가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위키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뭐 일반 물리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여러 금속들에 대한 n 값이 나와 있을 거고, 또 시그마 값들 뭐 요새는 뭐 책이 없어도 위키 대백과에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 가전자대에 올라선 그 속칭 얘기하게 되는 전자들, 즉 가전자대란다. 전도대, 컨덕션 밴드로 올라온 거죠. 이제 그냥 컨덕션 밴드만 생각해서 여기서 움직이는 이런 친구들, 즉 이렇게 움직이는 놈도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 놈도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경우를, 이 전자라는 친구는 바로 뭐냐면은 페르미온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의 양자 상태의 업다운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는. 따라서 열물리적으로 이러한 페르미온은 바로 뭘 만족하게 되냐면 페르미 디락 통계를 갖다가 만족하게 된다는 얘기가 돼요. 자, 페르미 디락 통계를 만족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에 수업에서 공부했었던 것처럼 이 컨덕션 밴드 속에서 전자가 에너지 E를 가질 확률, 이것은 바로 분포 함수에 의해서 주어지게 되겠죠. 그것은 바로 확률 분포 함수가 될 거고, 그 확률 분포 함수는 전에 수업에서 얘기했었던 익스포넨셜하고, 그 다음에 K, B, 볼트만 상수, 온도 T에서 입실론 마이너스 뮤 플러스 1분의 1, 바로 페르미 디락 통계를 갖다가 따른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뮤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얘를 갖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t 이퀄 0일 때를 갖다가 살펴봅시다. 페르미 에너지가 t 이퀄 0일 때 정의됐었죠. 그래서 t가 0으로 보내는 극한에서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랬더니 보니까 t가 0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가 0분의 뭐뭐뭐 이런 꼴이 된다라는 거죠. 볼트만 상수는 플러스 값이고 0분의 뭐뭐뭐인데, 따라서 입실론이 뮤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둘로 나뉘어진다. 그래서 입실론이 뮤보다 작은 경우, 에너지가 뮤보다 작을 경우가 있고, 또는 에너지가 뮤보다 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전자가 갖는 에너지가 뮤보다 작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전자 에너지 E를 가질 확률이 뭐가 되냐면은 F가 T가 0으로 가니까 익스포넨셜에 여기 0으로 가죠. 그죠? 여기 0으로 가는데 입실론이 즉 에너지가 뮤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얘가 음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플러스 1분의 1 이런 구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 얘기는 결국 이것은 뭐냐면 익스포넨셜에 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인데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1, 1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가 되냐면 이것이 1이 된다는 거죠. 왜?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무한대가 0으로 가니까, 그죠? 그래서 1분의 1, 1이 된다. 즉 확률이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뮤보다 작을 확률이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런데 이 경우를 살펴봅시다. 에너지가 뮤보다 큰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은 확률이 뭐가 되냐면 익스포넨셜에 0분의 양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0분의 1은 무한대인데 이게 양수가 되니까 익스포넨셜 양의 무한대가 되고 플러스 1분의 1 그냥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준 거예요. 수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을. 익스포넨셜의 무한대 더하기 1은 익스포넨셜 무한대가 무한대니까 무한대다 1 더해봤자 무한대죠. 1이라는 값을 무한대로 나눠주니까 0으로 간다는 얘기. 이 얘기는 이게 확률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뮤보다 큰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없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에너지가 뮤보다 작은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있다라는 거죠. 1이니까. 얘를 그래프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려보면은 t = 0일 때예요. t = 0일 때 이게 결국 뭐가 되냐면은 에너지와 확률 사이의 관계를 갖다가 그려보게 되면은 뮤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뮤보다 작을 때에는 1이 되죠. 확률이 1이 된다는. 그러다가 여기서 딱 떨어져 가지고 뮤보다 커지면은 확률이 0이 된다는 얘기. 그 얘기는 요런 에너지를 가진 전자 있다. 요런 에너지를 가진 전자 있다. 요런 에너지를 가진 전자 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 요런 에너지를 가진 전자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요런 에너지를 가진 전자 없다. 요런 에너지를 가진 전자 없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여기 아까 요게 요 뮤가 뭐가 돼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가질 수 있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의 최대값이 되죠. 그렇죠? 언제? t = 0일 때에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에너지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페르미가 뭐라고 정의했어요? 페르미 에너지라고 정의했다는 얘기죠. 따라서 고체 물리에서 페르미 디락 통계를 썼을 때에 바로 이 케미컬 포텐셜 뮤는 바로 EF, 즉 페르미가 정의한 EF랑 관련됩니다. 자, 그럼 페르미 에너지를 갖다가 넘어설 수는 없느냐? 페르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온도가 0일 때이기 때문에 온도가 0일 때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에너지예요. 그죠?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얘네들이 들썩거리기 시작해. 자꾸 좀 더 올라가서. 그래서 온도가 커지게 되면은 온도가 지금 이렇게 집어넣지 말고 아까 그 공식에 즉 F는 exponential KT분의 여기 에너지 빼기 이게 에너지 페르미 에너지가 되겠죠. 플러스 1분의 1 하는. 온도를 0으로 보내지 말고 그냥 뭐 300도 K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요즘에 이런 그래프는 다 매스매티카가 그려주죠. 그래서 매스매티카가 그림을 그려주면은 바로 요게
t가, 이 그래프는 지금 t가 0일 때의 그래프고, t가 0이 할 때,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뭐냐면, t가 0보다 클 때. 이제 이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매스매티카로 그림을 그려보면 t 값을 올리면 더 느슨해지겠죠.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t 이퀄 0일 때는 요 에너지까지만, 입자가 요 에너지까지만 가질 수 있었는데, 온도가 증가를 하게 되면, 요 에너지 있을 확률이 있다. 이 에너지 가질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그죠? 양자역학적으로 생각해야 되니까 확률이 있다라는 얘기는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요 에너지 가질 수 있다. 요 에너지 가질 수 있다. 요 에너지 가질 수 있다. 온도를 더 높이면 더 퍼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요 점은 뭐가 되냐면은, 즉 에너지 F하고 에너지 F하고 같을 때 에너지하고 에너지 F가 같아져 버리면은 임의의 온도에서 온도가 0이 아니더라도 임의의 온도에서 뭐가 돼요? 임의의 온도에서 얘가 같아져 버리면 얘가 0이 된다라는, 아니 얘가 0이 되니까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2분의 1이 된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페르미 에너지라고 하는 친구는 뭐냐면은, 온도가 0도일 때에는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붙이면 되겠어요? 얘가 가질 수 있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에너지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오케이? 근데 온도가 0보다 크면은, 0이 아니면은, 결국 페르미 에너지는 그러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2분의 1인 지점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페르미 에너지라는 말을 쓸 때에는 우리가 주로 t 이퀄 0일 때를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t가 0이 아닐 때, 온도가 0이 아닐 때는 페르미 에너지라는 말은 잘 안 쓰고 페르미 준이라는 말을 써요. 페르미 레벨이라는 말을 쓰죠. 일반적으로. 그건 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쓰기로, 거치하는 사람들이 쓰기로 약속한 거니까. 그러면 간단한 모델에서 페르미 에너지를 갖다가 계산합니다. 자, 이 페르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전자들이 예를 들어서 전자는 한 군데 다 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아파트를 지었어요. 아파트를 지었는데 이 아파트가 굉장히 내로해. 보니까 일본에 보니까 무슨 그 건물과 건물 사이에 한 칸이 엄청나게 작은 원룸 사이즈밖에 안 되는 그런 아파트를 지었더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빌딩과 빌딩 사이, 옛날에 뭐 보니까 정말 그 틈 사이에 좁고 긴 이런 건물을 하나 지었어요. 한 7층인가 8층짜리 텔레비에서 봤는데, 근데 문 열고 딱 들어보니까 원룸 사이즈예요. 딱 원룸 한 칸 사이즈. 10평도 채 안 되네. 자, 그런 아파트를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높이는 높은데 이렇게 한 칸씩 방 하나씩밖에 없는 이런. 근데 이 방이 그러니까 101호, 102호, 103호, 104호 이런 식으로 너무 작아서 정말로 이렇게 침대 하나 겨우 들어가면은 옆에 굉장히 그 고시원방 같은 데 보면은 침대 하나 넣고 친구 올 수가 없는 수준이죠. 그런 수준인데 한 부부 정도는 잘 수가 있는 그런 형태로 비유를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썩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보통 페르미 파울리 베타 원리를 갖다가 보통 부부에다 많이 비유를 해요. 일반적으로 유럽에 여행을 가게 되면은 특히 여대생들끼리 여행을 가도 어떤 좀 깐깐한 호텔들 같은 경우는 여자 둘이 한 방 쓰는 거 때 방을 안 내주는 그런 호텔들도 있어요. 실제로. 남자 둘이 또 그 한 방을 써도 잘 안 내주는 경우들이 있거든. 유스 호스텔 말고 그냥 유럽의 호텔에서. 그래서 그걸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다라니. 우리는 유럽 같은 데 갔을 때는 이렇게 여자 둘이 걸어갈 때, 우리 친해가지고 둘이 팔짱 끼고 여자들끼리 돌아다니는 거 그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으니까 조심해야 될 거고, 우리랑은 다르게. 그런 형태의 어떤 그 룰이 약간의 보면은 파울리 베타 원리로 비유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남녀, 부부는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나 남자는 허용 안 한다. 여자는 방에 허용 안 한다. 그래서 그런 비유를 한 거고, 예를 들면은. 자,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온도가 높을 때에는 얘네들이 막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온도가 낮아졌다는 얘기는 체력이 소진됐다는 얘기예요. 에너지가 사람에다 비유하게 되면.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T꼴 0이면 제자리에서 꿈쩍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가 되냐? 딴 층으로 계단으로든 올라가려고 하는 그 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채워진 데는 이제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온도가 좀 높을 때에는 만약에 전자 세 개가 만약에 이러한 아파트를 치울 때 여기 2명 자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이 칸 비워두고 나 조금 더 전망 좋은 데서 잘 거야 해서 뭐 이렇게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온도가 낮아져서 온도가 0도가 돼버리게 되면은 결국은 점점 다 낮은 에너지 쪽으로 채우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낮은 에너지가 다 채워지게 되면은 결국은 걔보다 한 칸 위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페르미온은 파울리 베타 원리가 있어서 결국 여기가 이제 채워졌다 이거예요. 그럼 그 다음이 채워질 수 있는 방법은 여기라는 거죠. 그 다음 낮은 에너지. 여기에 이렇게 올 수가 있고 이렇게 올 수가 있다는. 그 다음 또 역시 여기를 채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채우고 그 다음 역시 이 방을 채우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채우다 보면은 페르미온, 즉 다시 말해 전자가 되겠죠. 전도대에 있는 전자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결국 얘네들이 이 아파트에 몇 층까지 지금 살고 있느냐가 결정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뭐가 되겠어요? T = 0이니까 바로 그것이 페르미 에너지가 되겠지. 그렇죠? 이게 만약에 전자가 파울리 베타 원리를 만족 안 하는 보존 같은 경우면은 1층에 다 잘 수 있어요. 1층에 100만 명이 잘 수도 있다는 얘기. 보존과 페르미온의 차이는 바로 파울리 베타 원리와 파울리 베타 원리를 만족하느냐 아니냐라는 얘기. 보존이라면, 그러나 보존은 아니라는 거죠. 전자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좁고 긴 그 아파트 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제 얘네들이 결국 아무리 이렇게 해줘야지만 뭐가 돼버리게 되냐면은 총 에너지가 제일 작은 상태가 되죠. 그죠? 위치 에너지 정도로만 생각해 봐도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총 에너지가 제일 작은 상태가 될 거예요. 저렇게 박아두는 거지. 여기 만약에 10, 20, 30, 40, 50 이런 식으로 써서 합산을 해보면, 그죠? 이런 데 비워두고 여기 차는 것보다, 그죠? 이게 제일 에너지를 낮추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맨 마지막 칸까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실험하는 샘플이 결국 몇 개의 전자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랑 관련되게 되니까, 하지만 예를 들어서 계산은 가능하다라는, 즉 다시 말해서 이건 t = 0일 때의 최대값이라는 거죠. t가 0이 아니면 이제 얘네들이 기력을 찾았어. 그래서 위에 방들 비어있네 해서 좀 올라갈 수가 있게 되겠죠. 자리바꿈하게. 따라서 이 상태의 불연속 그래프가 아닌 연속 그래프로 확률이 바뀌게 되겠죠. 양자역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자, 그래서 바로 이 파란색으로 비유를 한 것이 바로 스핀업 상태의 페르미온 전자.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비유를 한 것이 지금 스핀 다운 상태의 전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한 호실에 한 층에 한 명씩, 최대 2명까지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 2명을 우리는 이렇게 부를 수도 있죠. 한 부부라고, 그죠? 그럼 3층까지는 세 부부가 살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부부수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네. 인원수는, 그죠? 부부는 가능한데 남남은 안 된다라는 거죠. 좀 위험한 발언인데. 어찌됐든, 요즘은 허용되지만은, 물리학적으로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서 얘네들은 다 무엇을 만족을 하느냐? 자유. 프리라는 얘기죠. 자유, 전자라는. 자유라는 게 뭐죠? 물리학에서 자유, 프리. 힘을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힘을 안 받는다는 게 뭐죠? 포텐셜이 0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전자는 누구를 따르죠? 바로 슈레딩거 방정식을 따르죠. 그러니까 포텐셜이 0인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속칭 얘기하는. 근데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하든지 간에 물질을 갖고 실험한다는 얘기는 이런 물질을 갖고 얘의 전기적인 특성을 측정을 하겠지. 아니면 우주 전체를 갖다 놓고 우주를 찍어가지고 여기에 전기 전도도를 측정하지는 않아요.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소자나 어떤 전선을 만든 다음에 전기 전도도를 측정하겠죠. 자, 이런 형태로 만들었을 때 벌크 소자라고 얘기를 할 거고, 또는 예를 들어서 얇은 막처럼 만들었을 때는 2차원 소자가 되겠죠. 그죠? 종이면처럼. 그게 뭐가 있다라는 얘기? 여기가 경계가 있다라는 얘기죠. 요 안에 있을 수 있고 요 밖에는 없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죠? 따라서 페르미는 양자역학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유전자 모형, 포텐셜 이퀄 0을 받는 전자가 살고 있는데 얘네들이 정해진 박스 안에서 갇혀서 살고 있다. 즉 소자 속에서 살고 있다는.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양자역학을 페르미는 전자에 대해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쓰는데 바로 1학기 때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1차원 상자 속에서의 양자역학을 적용을 한 거죠. 즉 다시 말해서 0과 L이라는 이 거리 사이에서 이렇게 갇혀 있어야 된다. 전자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페르미는 여기에서 뭘 도입을 하느냐? 바로 전자는 양자역학을 만족을 한다.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족하는데 자유로우니까 결국 마이너스 2n분의 하버 스퀘어하고 d제곱 p사이의 dx 스퀘어는 에너지 n의 p사이. 그리고 이것은 1학기 때 했어요. p사이 n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을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1학기 때 노트를 보면 여러분들이 1, 2, 3 이런 것들이 허용되죠. 그리고 p사이 n은 어떻게 우리가 구했냐면 루트 2 나누기 l하고 sin l분의 n 파이 x. 그 다음에 에너지 n은 허용 가능한 에너지 n은 2n분의 하버 스퀘어의 l분의 m 파이의 스퀘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결국 허용 가능한 에너지가 띄엄띄엄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에너지 1이 가능해요. 이것이 바로 2n분의 하버 스퀘어의 l분의 파이의 스퀘어. 그 다음에 에너지 2는 2n분의 하버 스퀘어의 L분의 파이의 스퀘어의 4배. 그 다음은 에너지 3. 이것은 똑같은 이 양의 9배. 그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굳이 이 모델에다가 비유를 한다면 이 호텔 객실 요금이 다른 거죠. 그죠? 얘가 만약에 하룻밤에 1원인 방이라면은 얘가 하룻밤에 4원인 방이 되겠죠. 그죠? 이것이 하룻밤에 9원인 방이 될 거고 이것이 16원인 방이 돼요. 그럼 누구나 다 자, t 이퀄 0이니까 다 돈들이 없는 거예요. 마치 지금의 베네수엘라처럼. 아니면 우리나라 옛날에 아주 못 살 때처럼. 전체적으로 돈이 없는 상태. 돈을 에너지에다 비유하면. 그러니까 다 싼 방에서 자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러면 마구 얘네들이 달려올 거야. 저 호텔을 향해서. 지금 잘 수 있는 데가 저 호텔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바로 달려간 놈이 제일 싼 일바 부부가 1원 내고 하루를 자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제 만약에 파울리 베타월리가 없다면 우리도 낑겨 잡게 해가지고 피난민처럼, 그죠? 1원 내고 막 너희들은 침대에서 자. 우리 밑에 벽에 기대서 하루만 보내면 돼. 이렇게 해서 그건 안 된다라는 게 파울리 베타월리라는 거죠. 딴 부부가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방에는 한 부부가 오거나 혹은 예를 들어서 남자 혼자 자거나 혹은 여자 혼자 자거나만 허용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싼 1원짜리 호텔이 채워지고 나면 뭐가 돼요? 그 다음 도착한 부부는 그 다음 싼 방인 4원짜리 방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애들은 9원짜리 방을 선택해야 돼. 이러다 보면은 얘네들이 축축축축 쌓이게 된다는. 바로 요 에너지가 바로 무슨 에너지가 돼버리냐면은 그러니까 전자들이 그러니까 뭐 페르미온으로 구성된 별의 에너지가 돼요. 이게 바로. 그래서 별이 버티는 에너지가 된다는 얘기. 별이 별 모양을 유지하는 에너지가 바로 이런 에너지가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별 속에서는 플라즈마 상태인데 사실상 그 핵자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전자가 떨궈져 나가서 이온 상태가 된다 하더라도 핵자 자체를 페르미온으로 봐줘야 되는 거죠. 양성자든 중성자든 다 페르미온으로.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파울리 베타 원리를 만족하면서 착착착 치워주는. 파울리 베타 원리를 하면서 하니까 별의 모양이 형성된 거죠. 이제. 만약에 파울리 베타 원리가 없었다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별은 더 쪼그라들어. 별은 이렇게 더 쪼그라들어. 왜? 가운데 있는 놈이 무겁고 바깥에 있는 놈이 가볍기 때문에 무거운 놈이 가벼운 놈을 자꾸 빨아들여서 중력 붕괴가 일어나게 된다는. 그래서 파울리 베타 원리가 그나마 버텨줘서 별이 죽을 때 저 정도의 사이즈를 유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백색 외성이라는 죽음이죠. 별의 죽음 중에서. 그러니까 바로 백색 외성의 모델은 바로 마지막 단계에서 그 사이즈를 유지하는, 별의 모양을 유지하는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중력으로 짜부라들어서 완전히 짜부라들어야 되는데 그걸 마지막으로 최후 버티게 되는 것은 이렇게 얘네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죠. 공간을 펼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저것을 이제 소위 얘기하는 그 별의 축퇴 에너지라고 부르는 에너지인데 이것이 바로 파울리 베타 원리가 만들어내는 에너지. 그 에너지랑 결국 중력에 의한 붕괴 에너지랑 평형을 이루면 어떻게 돼요? 붕괴하려는 것과 버티는 것이 평형을 유지한다. 그러면 딱 공 모양이 되죠. 3차원적으로. 그게 백색 외성의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백색 외성의 반지름을 바로 페르미 가스 모델로 계산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게 바로 찬드라세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더 무너지면은 태양은 어차피 40억 년 후에 그렇게 쪼그라들게 될 거예요. 40억 년 뒤에 백색 외성으로 쪼그라들어서 중력은 굉장히 세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한 점이 되거나 이러잖아요. 태양과 같이 가벼운 별은 죽었다 깨어나도 블랙홀이 될 수가 없으니까 백색 외성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될 텐데, 저 밤하늘에 빛나는 예를 들어서 시리우스 같은 경우는 아마 파란 별이니까 표면 온도가 4만 도 정도가 될 거고, 따라서 걔는 태양보다 빨리 죽을 거고, 걔는 죽으면은 바로 블랙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럼 블랙홀 바로 되기 전에 전 단계는 지금 파울리 베타 원리가 거의 더 깨져버리는 중성자별이 되는 거지. 근데 불행히도 중성자별이 돼서 나오게 되는 밸런스에 대한 물리학은 아직 못 만들고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노벨상거리라는 거지. 현재로서 봤을 때는 얘네들이 어떻게 해서 더 중성자별이나 블랙홀로 짜부러들어서 되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바로 페르미가스 모델은 절대 안 되죠. 파울리 베타 원리가 있어가지고 별의 모양이 유지되니까 더 짜부러들어야 되는데 더 짜부러들어서 물리학을 만들 수는 없다. 자, 어찌됐든 이런 방식에 의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 그런다면은 만약에 지금 1차원이지만은 얘를 그대로 확장시키면 여러분들은 3차원에서 얼마든지 똑같이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대상으로 삼는 그런 디바이스가, 그러니까 전기 전도도나 뭐 이런 걸 측정하고 싶어 하는 그 소자가 N개의 전자가 있다고 합시다. 자, 몇 개의 전자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결국은 원자가 몇 개 있느냐를 갖다가 통해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죠. 그죠? 그 몸을 구성하는 대략의 물질의 빈도수를 따져가지고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죠? 어떤 원소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느냐 하는 거지, 사람 몸이. 오케이? 근데 얘네들은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거는 사람 몸처럼 뭐 인도 있고 모도 있고 이런 칼슘도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 얘네들은. 고분자도 있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단일 금속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개수 세기가 쉽죠, 무게만 재면. 그죠? 철 갖고 실험한다 그런다면 철 원자의 무게로 나눠주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철 원자가 몇 개 들어가는가 나오죠. 그죠? 그럼 철이 원자 번호가 몇 번이냐를 따지면 철 원자 하나당 전자가 몇 개인지 나오잖아. 그죠? 거기서 뭐만 카운팅하면 돼? 주로
갇혀있는 전자 말고 자유전자 수만 카운팅하면 되죠. 오케이? 네, 마지막에 빙글빙글 도는 놈들, 그 놈들만 카운팅하면 돼요. 그럼 N개의 전자가 있다. 그럼 N개의 전자. 자, 아까 얘기한 대로 만약에 8명이 있다. 8명이 있으면 결국 몇 칸을 채워요? 하나, 둘, 셋, 네 칸을 채운다는 거죠. 8명이 있으면 네 칸까지가 오게 돼서 여기가 페르미 에너지가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냐면 8명이라는 얘기는 결국 스핀 업다운이 있어서 2배. 아까 얘기한 대로 8명은 바로 4명의 부부라는 거죠. 네 부부가 된다는 얘기가. 자, 그래서 결국 여기를 N1, 여기를 N2, 여기를 N3 이런 식으로 할 때 얘네들이 T 이퀄 0일 때 쫙쫙쫙쫙 쌓여서 여기까지 차인 이 층수가 바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층수를 NF층이라고 합시다. 페르미층 또는 페르미 퀀텀 넘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아까 얘기한 대로 만약에 8명이었다면은 4부부니까 NF는 4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럼 이 NF는 뭐가 되냐면 이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다 부부가 맨 마지막에 한 명 남는 게 아니라 다 부부가 산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결국 뭐가 되냐면 N개의 전자는 결국 이 빌딩에서 결국 NF층을 소유하는데 각 층마다 2명씩이 자고 있으니까 ENF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모델에서 우리는 간단하게 바로 페르미 에너지를 계산할 수가 있다. 양자역학으로. 즉 페르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NF층의 에너지가 되는 거죠. 맨 꼭대기층의 에너지예요. T 이퀄 0일 때의 맨 꼭대기층.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T 이퀄 0일 때의 맨 꼭대기층의 에너지니까 바로 얘는 뭐가 돼? 에너지의 NF층의 에너지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얘는 저기 나와 있는 1학기 때 했던 EM분의 하바 스퀘어하고 L분의 NF의 파이의 스퀘어 이것이 바로 1차원 모델에서의 바로 페르미 에너지가 된다는. 자, 근데 NF 그러면은 우리가 카운트하는 놈이 아니죠. 따라서 우리는 자유전자대, 전도대 속의 전자의 수 라지 n으로 나타내면은 그래서 2n분의 허벌 스퀘어하고 결국 NF가 2분의 n이니까 2L분의 파이의 스퀘어 이것이 바로 라지 n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즉 자유전자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짝수냐 홀수게끔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그렇게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델을 이제 뭘로 가져가면 되냐면은 바로 실제 모델은 벌크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형태의 상자로 그래서 뭘로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한 변의 길이가 그럼 왜 상자 형태만 하느냐 공 형태는 안 하느냐 공 형태로 해도 수학만 어려워지지 똑같아지고 나중에 가서는 얘는 L의 3승이 그냥 부피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돼요. 그냥 따라서 이러한 형태 속에서 그 생각을 해줘야 된다. 자, 이러한 형태 속에서 생각해 준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결국 3차원에서의 간단한 포텐셜 이퀄 제로인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오케이? 그럼 3차원이기 때문에 허용 가능한 양자수, 즉 정수로 띄엄띄엄 되는 게 nx라는 친구가 1, 2, 3 이렇게 나올 거고요. ny가 1, 2, 3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또 nz가 1, 2, 3 이런 식으로 나와주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시간에 지금 시간 관계상 디테일은 지금은 못할 거고 지금은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을 이 그림으로 다시 한번 비교해 봅시다. 3차원이 되면은 X방향, Y방향, Z방향이 있다는 얘기가 돼요. 아, 드디어 이제
이 건물이 인기를 끌기 시작해가지고, 세 동을 지었어요. 똑같은 구조로. 그래서 세 동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름하여 X동, Y동, Z동이라는 세 개를 아주 똑같이 지었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제 어떻게 채울 것이냐는 거죠. 아까는 제일 빨리 도착한 부부가 와서 여기를 딱 차지하면은, 울며 겨자 먹기로 4원짜리 방에 써야 되는데, 이번에는 세 부부까지 허용이 된다는 거죠. X동 제일 싼 방, Y동 제일 싼 방, Z동 제일 싼 방.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 에서는, 그 다음에 여기, 4등 부부는 여기, 또는 여기, 또는 여기, 그죠? 그러니까 4, 5, 6등은 여기 치우겠죠? 5, 6, 7등이 여기 치우겠죠? 하다 보면은 어딘가에서 멈추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도 역시 최꼭대기층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방법에 의해서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1학기 때 속칭 얘기하는 3차원 양자역학은 하질 않았는데, 왜냐면 현대물리 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개념을 그대로 이용을 하게 될 거고, 3차원 양자역학 이래 봤자 사실은 지금 얘네들이 너무너무 이 속에서 전자가 자유롭기 때문에 갇혀 있어야 된다는 거 빼고는 자유롭다라는 거죠. 저 부피 속에 있다는. 따라서 1차원에서의 슈레딩거 방정식이 마이너스 2n분의 하버 스퀘어의 d제곱 dx 스퀘어의 psi 이것이 x로 들어가서 에너지가 psi x 이렇게 됐다면은 이것이 3차원에서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들어가지게 되면은 결국 마이너스 2n분의 하버 스퀘어하고 여러분들이 수리물리에서 공부한 바로 그라디안트의 즉 라플라시안이 되겠죠. 그죠? r 스퀘어하고 psi가 x에도 의존하고 y에도 의존하고 z에도 의존하고 에너지가 x에도 의존하고 y에도 의존하고 z에도 의존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 라플라시안은 바로 라운드 제곱 라운드 x의 스퀘어 라운드 제곱 라운드 y의 스퀘어 라운드 제곱 라운드 z의 스퀘어 이런 스타일들. 다음 시간에 이 형태를 갖다가 푸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줄 거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것이 얘가 뭐냐면 에너지가 X 어느 동에서 살고 있는 그러니까 NX, NY, NG 그래서 X동의 층수, Y동의 층수, Z동의 층수 이런 스타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그 그림의 비유는 썩 정확하게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NX, NY, NG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런 식의 모습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뭘 찾아내야 되냐면은 3차원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가질 수 있는 페르미 에너지를 갖다가 찾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 이것이 실제 페르미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르미 에너지는 결국은 t = 0일 때에 결국 전자들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에너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t가 0보다 커지면은 페르미 에너지보다 늘어나게 되겠죠. 이제. 일반적으로. 그 자리에 그대로 붙어 있을 리는 없잖아. 빈 공간이 있는데 빈 층으로 저거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 아까 3개 동을 편의상 예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랬지만은 상자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해요. 왜 복잡하냐면 이 전자는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 속에서 얘네들이 파동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물질파로서 살아남지, 그러니까 물질파인데 죽어버리면은 전자가 사라졌다는 얘기야, 그죠? 근데 분명히 있는데 사라질 수는 없죠. 그 얘기는 전자를 물질파로 해석을 했을 때 그 물질파가 이 안에서 살아남아야 돼, 그죠? 그럼 이 안에서 만약에 살아남으려면 뭐가 돼? 이 안에서 끊임없이 그 파동은 이리 가서 부딪히고 이리 가서 부딪히고 그래서 입사파하고 반사파가 계속 만나는데 입사파하고 반사파가 계속 만났는데 살아남으려면 바로 정상파 조건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정상파가 돼야지만 전자가 죽지 않고 살아남아요. 만약에 정상파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입사파와 반사파가 위상 차이가 생겨서
계속 소멸 간섭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 몇 번만 그 짓을 하다 보면은 진폭이 0이 되죠. 그죠? 합에 의해 가지고 간섭에 의해서. 그게 뭐예요? 전자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자를 소자 속에다 집어넣으면 소자 속에 있는 전자는 다 없어져야 돼.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분명히 있는데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럼 물리가 틀렸다는 얘기. 따라서 이 문제를 어디 갔어? 3차원 슈레딩거 방정식과 이러한 경계 조건을, 정상파 조건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풀고 그걸 통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마 백색 외성의 반지름이 어떻게 결정돼야 되는 거를 갖다가 찬드라셰카의 얘기를 갖다가 계산해 보는 걸로 해서 고체 파트를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그리고 이제 핵으로 들어갔다가 양자 정보로 들어가는 걸로 하죠. 오케이.